안녕하세요, 성미식당입니다. 오늘 제가 다뤄볼 생선은 홍어인데요. 평소에 다루지 않았던 홍어를 가져온 이유는 오늘 저희 집에 멀리 일본에서부터 손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일본 요리사의 반응은 어떨지 함께 보시죠. 오늘 저희 집에 찾아온 손님은 야스다 가오리상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케이터링과 쿠킹 클래스를 중심으로 요리를 하고 있는 요리사고요. 저와는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의 요리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한국 요리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거의 매년 한국에 왔었고요. 우리 한국에 오면 이렇게 시장을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특재로 공부도 하고, 특히 발효 음식에 진심이라서 한국에서 특이한 김치를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직접 가서 배울 정도로 아마 김치에 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해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한국에 오게 됐는데 이 친구를 위해서 홍어를 해체해보고 먹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네네, 괜찮아요. 홍어를 만약에 삭힐 거라면은 점액질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딱히 삭혀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가볍게 겉에 있는 점액질을 제거해 줬습니다. 그리고 항문에서부터 동그랗게 배를 따서 중요한 홍어회를 꺼낼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흔히 먹을 수 없는 부위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회로도 먹고 애탕도 끓여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쓸개. 쓸개는 쓰니까 잘라내요. 아, 네. 노란 게 닿은데도 그냥 잘라내요. 쓴맛? 네, 쓴맛이 나서. 예. 좀 아까워네. 네. 창자. 참자. 아, 이것도 먹어요? 네. 이거는 잘 씻어서 탕. 아, 홍어 탕에 넣었어요. 오늘 탕도 먹을 거야. 그리고 요게 비장. 피장. 비장. 아. 비장. 자, 그 다음 코. 코부터 아가미. 여기 아가미? 네. 콧구멍부터 아가미까지 쭉 동그랗게 따주면 안에 남아있는 심장 부위도 깔끔하게 꺼낼 수가 있어요. 일단 저 부분을 아가미와 볼살을 함께 도려냅니다. 아가미는 안 먹어요? 먹어요. 먹어요? 아가미도 먹어요. 대부분 생선의 아가미는 버립니다. 대우 같은 경우는 젓갈을 담그기도 하지만 홍어 아가미도 탕을 끓여 먹을 수 있어요. 아가미는 젓갈로도 먹어요. 그 다음 아, 시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오. 네. 네, 야세다상도 구섬치 젓갈을 본 적이 있다고 하네요. 몸통 안쪽에 단단한 뼈를 삥 둘러서 자르면 쉽게 날개 쪽을 코와 함께 분리할 수 있습니다. 히레. 히레는 그냥 찌개나. 여기 회가 제일 맛있어요. 이. 네. 꼬리는 잘라주고. 자, 반대쪽 같은 경우도 같은 위치로 칼을 넣으면 코와 날개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저 날개가 우리가 가장 흔히 먹는 홍어의 부위죠. 여기는 오늘은 먹을 게 많으니까 버리겠습니다. 신선하니까 씻어서 탕에 넣을 거예요. 한국어로는 구섬치라고 돼요. 구섬치. 솜치? 구섬치. 그 솜치. 네. 얘네는 살이 별로 없으니까 탕에 넣겠습니다. 3kg 정도 되는 홍어인데요. 저 정도만 해도 꽤 먹을 부위가 많기 때문에 애매하면 다 탕에 넣었어요. 여기가 부드러워요? 아니요, 여기는 단단해요. 단단. 나요나라. 버려요. 네. 홍어가 크면 여기도 먹는데 작으니까 따로 안 바르고 얘도 그냥 탕에 들어갑니다. 홍어뼈 같은 경우에는 탕에 넣으면 물러지기 때문에 좀 꼬들꼬들 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큰 뼈를 그냥 탕에 넣으셔도 괜찮아요. 여기도 탕. 탕에 넣으라고 하니까 괜히 살을 발라보고 싶어졌어요. 작으면 힘들긴 한데 그래도 회로 먹을 수 있어요. 등살. 등살.
홍어는 결국 생선이니까 뼈와 살 사이에 칼을 넣고 그 다음에 껍데기를 벗겨주면 순살을 발라낼 수 있습니다. 껍질이 질겨서 오히려 바르기도 쉬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큰 덩어리로 나눈 다음에는 내장을 손질을 할 건데요. 그 전에 간단히 도마를 세척해 줍니다. 자, 내장 같은 경우에는 갈라서 깨끗하게 속을 긁어내고 소금을 뿌려서 씻어내주면 탕에 넣었을 때 별미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생선 내장도 마찬가지지만 깨끗하게 세척하는 게 중요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속을 긁어낸 다음에 흐르는 물에다가 깨끗하게 씻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것들은 그냥 조금씩 잘라내주고요. 그리고 입자가 굵은 소금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세척을 해줬습니다. 그냥 소금 아니고 천일염이 좋아요. 굵은 거야. 굵은 거. 굵은 거. 굵은 소금. 천일염 아니에요? 네? 천일염. 네, 천일염 맞아요. 생선 요리에 대해서는 일본이 발달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홍어나 가오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오리상 얘기로는 그렇게 흔하게 먹는 생선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옆에서 대화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구하기 쉽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뭘 해볼 수 있는지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뼈가 있거든요. 뼈와 살 사이로. 애기가 음악을 틀어놔서 저작권 위반이 두렵기 때문에 중간중간 음소거가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살만 나와요. 흔히 홍어를 샀을 때 먹기 어려운 부위도 비록 손이 조금 많이 가긴 하지만 여러 부위를 해체해서 함께 먹어보도록 했습니다. 되게 직접 해체하지 않으면 먹어보기 힘든 부위죠. 혹은 먹는다고 해도 저기 어디에 있는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홍어를 통마리를 사다가 해체를 하면서 맛을 비교해가면서 먹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손질하는 볼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홍어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하츠. 타치. 하츠. 하츠. 아, 하츠. 하츠. 아. 하츠. 안녕. 안녕ですか? 네. 자, 아가미 부위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내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칼로 잘 긁어낸 다음에 흐르는 물로 최대한 뻑뻑 씻어주세요. 자, 일단 맛보기 한 접시가 나왔습니다. 위치를 잘 못 잡아서 헤매고 있죠. 자, 특수 부위도 한 접시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랑 여기는 볼살. 코. 자, 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질광한 감이 있기 때문에 껍질을 좀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홍어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부터 먹어요. 사실 여기도 삭혀야 훨씬 맛있다고 하는데 잡힌 지 한 3일 정도밖에 안 되는 홍어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기대하실 만한 그런 강렬한 향은 없었어요. 등살. 자, 등살도 나오는 양은 적지만 식감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위입니다. 꼬리살. 꼬리. 자, 이렇게 특수 부위 맛보기 한 접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선한 홍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애를 좀 썰고요. 그리고 흔히 먹진 않지만 이제 지라라고 하는 홍어의 비장도 함께 썰어서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날개 쪽의 살도 한 접시 떠봤어요. 우리가 홍어를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 부위가 가장 일반적이죠. 자, 그래서 맛보기 말고도 제대로 한 접시 썰어서 느긋하게 먹어보도록 했습니다. 자, 과연 반응이 어떨까요? 코. 네. 코. 그냥 먹을까? 왜? 어때? 재밌어? 곤약? 아. 그냥 느낌이야? 곤약처럼. 참기름? 네. 냄새가 없으니까 약간 서운해. 애 먹어봐. 애는 기름장. 비린내. 비린내라고 할 수도 있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니까. 그죠? 애 먹어봐요. 키모. 그죠? 김. 네. 그래, 그죠? 너무 좋아요. 기름이 좋아요.
맛있네. 그쵸? 삐죠? 여기. 여기는 비장, 삐장. 지라, 삐장. 지라라고요. 지라. 지라? 발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라. 치라. 음. 비장. 간이랑은 달라요? 가요랑 달라. 약간 소 간 맛 나. 삐장. 비장. 네. 미냥. 소간 같아. 음. 소 간을 일본어로 뭐지? 규레반가? 아, 레바. 피장의 레바. 아니야. 달라요. 달라요. 네. 요렇게 나요. 아, 히조. 볼살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 볼살. 호호니까. 네. 제일 인기가 있는 부위는 여기? 좋아하는 사람은 코. 코. 코 좋아하는 사람, 홍어를 좋아하면 코를 좋아하고, 일반적으로는 히레, 날개살, 전 코는 여기 거의 이거 좋아요. 초장이고. 네. 원래 이게 숙성시키면 냄새가 제일 세요. 코가 음. 더 심해져? 가장 심해지는 데가 코래. 아. 그 다음 요리는 홍어 애탕인데요. 가오리 애탕과 만드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노란 가오리 편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레시피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특히 애를 풀어 넣는 게 애탕의 핵심이죠. 애를 넣고 안 넣고는 완전히 다른 음식 같습니다. 마무리로 파랑 미나리를 넣고 먹어봤는데요. 이것도 맛있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홍어 무침도 해서 홍어 요리 3가지를 먹어봤는데 놀랍게도 이 친구는 아점으로 홍어 코스를 먹고요. 저녁에는 홍어 전문 식당에 가서 제대로 삭힌 홍어를 먹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삭힌 홍어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맛이었어요. 자, 그래서 왠지 제가 일본인 친구에게 식고문을 했을 거라고 추측하셨던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매우 지극히 건전하고 양호하게 홍어 요리를 해체부터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일본에 건너가서 이 친구가 만들어주는 재밌는 요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요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미식당이었습니다.